김건희 특검의 180일간 수사가 오늘 종료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에 앞서 전당대회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로저 BBA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아내 이모 씨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재작년 3월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 BBA 가방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특검은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사실상 수사 마지막 날까지 이 씨를 조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가 가방 왜 전달하셨습니까? 여전히 대가성은 부인하십니까? 감사편지 쓴 날에 국회는 왜 가셨어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 BB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선 이 씨가 남긴 감사 인사 편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이 씨만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씨가 김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된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한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마지막 기소 처분으로 특검은 내일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80일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은 대선 때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력 위조에서 시작된 의혹은 통일교 청탁과 매관 매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권에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국면에 터진 경력 위조 논란에 김 씨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는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기업들의 전시회 협찬 의혹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지만 날카로웠던 검찰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뎌졌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특검이 출범하면서 권력에 가려졌던 김건희 씨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수천만 원 목걸이를 받은 김 씨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6천만 원대 목걸이를 포함한 서희건설의 나토 3종 세트와 1억 원이 넘는 그림,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자리를 대가로 한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입니다. 김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경호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 어디까지 손을 뻗쳤는지는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 등에 대한 민중기 특검팀 수사는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줬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 공세의 표적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막바지에 불거진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난처했습니다. 이어서 신기혜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들이닥쳤습니다.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으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불과 9일 앞두고 있던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막아섰습니다.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거듭된 시도에도 완강히 버텼지만 우회 전술엔 무기력했습니다. 특검은 당원 명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중량급 정치인들 순환도 잇따랐습니다. 오선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불려나왔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의원도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막바지인 민주당도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전재수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로비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특검의 공정성에 흠집이 났고 경찰이 뒤늦게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의 정치 개입 의혹에서 파생된 특검 수사는 특정 종교와 유착, 구태적인 선거 관행의 단면을 드러내며 국면마다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활동이 모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수차례 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최상병 특검에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까지 지난 여름 차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20명,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각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반납하고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 출범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영부인 일대 검찰 수사를 비켜갔던 김건희 씨도 불과 41일 만에 특검에 구속됐습니다. 중간에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각각 150일, 180일 동안 수사한 최상병, 내란 특검은 먼저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16개로 수사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평가됐던 김건희 특검도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매관매직 같은 새로운 의혹이 여럿 확인된 만큼 특검이 어디까지 실체를 확인했을지 주목됩니다. 역대급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사건은 경찰 손에 맡겨집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주말에도 교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관련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주말에도 통일교 핵심 인사를 소환하며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통일교 천심원장 이모 씨가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혹시 2018년 전재수 본 적 있으세요? 다른 정치인분들은요? 이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3년 동안 한국인 신도를 총괄하는 통일교 한국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의심되는 시기와 재임 기간이 겹칩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그동안 조사받은 적 없는 다른 통일교 관계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의 경우 이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는 상태라 관련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일교 산하 UPF 전 회장 송모 씨에 대해서도 앞서 장시간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휴대전화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분석하며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 다음 주 전재수 의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할 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A씨를 소환했습니다. 상설특검은 그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상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았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근무했지만 근무 기간 중 2주씩 2차례 쉬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통일교 로비 의혹의 추천권부터 수사 범위까지 서로 전혀 다른 특검법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협상 시작도 전에 기싸움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쿠팡의 셀프 조사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통일교 특검법은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국민적 명령에서 시작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지속 제기된 신천지부터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제목도 통일교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 특검으로 명명했습니다. 물타기 특검이란 야권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 동시에 통일교 접촉설이 제기된 국민의힘 인사들 때리기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을 몰랐다는 변명은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까? 통일교의 상징적 공간인 천정궁을 방문하고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말이 국민의힘은 본질에 어긋난 신천지 의혹을 끼워 넣은 건 특검을 또 한 번 야당 탄압 도구로 쓰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작 특검 도화선이 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정권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려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철진한 신천지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키자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권을 준 건 면죄부 특검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맹폭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의석구도 등 현실성을 고려해 협상의 여지는 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엔 여야는 셀프 면제보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쿠팡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비협조로 청문회 개최가 방해받고 있다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없이 변죽만 올린다고 맞받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각종 특혜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선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돌연 끌어올려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부터 아내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아들의 아빠 찬스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폭로전의 피해자인 양 전직 보좌진 탓을 하고 지도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딸 결혼 및 피감기간 축의금 최민희 의원, 성희롱 의혹, 장경태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마찬가지로 제19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야당 지도부는 상대당 문제에 할 말은 없다며 협상 파트너인 김 원내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김 원내대표의 비위 논란을 대여 공세의 지렛대로 삼자고 전략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정청래 대표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거취에 대한 말은 아꼈습니다. 각종 의혹과 폭로의 진위를 당장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자고 했습니다. 김병기 대표님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의혹 제기가 있었고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는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튀어나오는 상황입니다.
잡음이 더 길어지면 당 전체에 생채기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깊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처신에 대해서.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부분을 안 드리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죠. 빨리 원내대표를 내려놓아야 3선 정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025년은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내란 청산과 정부 조직 개편, 또 국제외교 복원 등 국가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왔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을 홍민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초유의 정국을 거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어느 정부보다 숨가쁘게 취임 첫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단죄 없이 진정한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개혁의 다른 한 축인 권력기관 개편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정치적 오명을 떼지 못한 검찰은 내년 가을 해체가 확정됐고 정부 돈줄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 권한도 대폭 축소됩니다. 하지만 검찰 해체 이후 예상되는 형사사법체계 혼란과 사법부 안팎의 반발은 설득과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30조 원 넘는 추가 경정 예산과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첫 부동산 정책인 11호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과열 차단에 일정 부분 성과를 냈고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정상화 기조를 발판 삼아 사상 처음 코스피 4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면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만 연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여전한 물가 불안,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 부채 부담 우려 또한 적잖은 상황입니다.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 7개 지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등 국정 생중계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기만큼이나 이른바 환빠 논란 등 크고 작은 부작용도 잇따랐습니다. 이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이 대통령은 취임 보름도 안 돼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환을 알렸습니다. 지난 10월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외교 무대를 주도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무너졌던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외교 분야 최대 성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입니다. 어려운 협상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핵 추진 잠수함과 사용 후 회견료 재처리 권한 등 실질적 성과도 얻어냈습니다.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곳 청와대 복귀까지 마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을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기간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내년부터는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 국정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우리 문화계의 2025년은 새 역사가 끊임없이 쓰인 꿈 같은 해였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최초의 기록이 나오면서 이제는 세계 주류로 우뚝 서게 된 K컬처를 송재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뮤지컬의 본고장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기적의 여정을 써내려간 어쩌면 해피엔딩. 상장 뮤지컬 최초로 미국 공연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을 6개 부문에서 석권하면서 우리 문화계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4대상을 모두 품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곳이 어쩜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남으로서 자라날 수 있게 지지해준 든든한 토양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일상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았던 K컬처의 위상. 분위기를 바꾼 건 K-팝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대표곡 골든이 영미 양대 팝 차트 정상의 자리를 동시에 그것도 장기간 누리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어디를 가도 K-팝이 들려왔습니다. 돌풍을 일으킨 캐대헌 속 김밥과 컵라면 같은 우리 식문화는 전 세계의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요즘 K-팝이나 K-뷰티나 모든 K가 앞에 들어가면은 미국에는 진짜 사람들이 다 환장하거든요. 글로벌한 임팩트를 내는 컬처구나. 영화에 등장한 우리 전통 문화도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관람객 6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600만이 넘음으로 해가지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앞서게 됐습니다. 박수! 에이펙 기간 외교 굿즈가 된 신라 금관 전시회까지 그대로 이어진 K컬처 흥행의 열기. 열풍의 주역 캐대헌은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MTV VMA 주요 부문에서 수상한 블랙핑크 로제와 함께 새해 미국 그래미에서 무려 본상 수상을 노립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북한은 올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가속화하면서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한 걸로 평가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바탕으로 미국과 남측의 대화 손짓은 외면했는데 내년 초 굵직한 정책 노선이 결정될 당 대회에 시선이 쏠립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올해 대외 정책은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상징적으로 연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전격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고 중국 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비해 소원했던 북중 관계도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이벤트도 달라진 국제적 입지를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중국 국가서열 2위와 푸틴의 오른팔은 물론 아세안 국가 정상급 인사들까지 안방으로 불러들여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과시했습니다.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화 손짓은 외면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거듭 러브콜을 발신했지만 북한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So I'd come back with respect to Kim Jong-un. I'd come back. 특히 남측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잇따랐지만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조차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주요 노선을 채택할 예정인데 대남 대미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빅터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Y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날 경우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을 맞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터차 석좌를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빅터차 미 CSIS 한국 석좌는 내년 한미동맹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How will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top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How can the United States get China back into playing a productive role in terms of dealing with North Korea?
the biggest challenge will be North Korea.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내년 4월 전후 북미 정상회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합의가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상 그 이상의 결과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They could do other sorts of things like exchange a ban on missile testing for stoppage of U.S. military exercises. These sorts of things are certainly possible, unscripted things.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명확히 인정하며 제재 완화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핵을 가진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며 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3년 안에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은 있지만 첨단 군사장비 도입 등 동맹 현대화 노력으로 그 영향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would not surprise me within 3 years we could see changes in U.S. ground force posture in Korea. What's important is that the Joint Fact Sheet and the SCM state that any changes that happen will be in the context of an overall modernization of the alliance. 우리나라가 미국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한국 기업을 직접 겨냥하거나 유학생, 관광객 제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타이완 유사시 개입하겠다는 일본에 경제적 압박을 가한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한 데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석자는 내년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하더라도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유럽에는 새해부터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해를 넘기게 됐고 유럽 각국 정부의 위기와 함께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느덧 만 4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종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장악한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원하고 우크라이나도 여기까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협상에서 배제될 것을 경계하면서 안전보장군 파견을 비롯한 전후 안보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유럽 곳곳에서 드론 출몰,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Those hybrid threats are a real issue. Some of it reckless, some of it intentional, but it doesn't really matter to me. It's something that we have to be able to respond to. 프랑스에서는 막대한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긴축 예산안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반대 시위가 확산하며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총리 2명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책임론도 커졌습니다. 영국의 스타머 노동당 정부는 경제와 난민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우익 성향의 영국개혁당을 이끄는 나이절 페라지 대표가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 내년 행보가 주목됩니다. We will abolish indefinite leave to remain as a category in this country. Welfare will be for UK citizens only. It will not be for foreign-born nationals. EU는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타결한 뒤 품목별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하도록 관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자국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EU 전 고위직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EU는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편입 의사를 밝혀온 그린란드의 특사를 임명하면서 새해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지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레드라인이 있지만 타협점을 찾을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을 공개하며 최근 도출된 20개 항목의 종전안과 안전보장, 전후 재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20개 항목의 90%가 준비됐다며 민감한 사안인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내년 1월 중 휴전협정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전보장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 관계자는 현지 시간 26일 우크라이나 전후지원 국가연합체인 의지의 연합이 다음 달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안전보장은 작전적 관점에서 준비돼야 하고 장기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지원 내용엔 동맹국 군대 파병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휴전안에 대해 우크라이나인과 유럽인, 미국인들은 동의했고 이제 러시아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차례라며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매년 많게는 빙하 4,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물 부족, 또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이어져서 인류의 삶을 직접 흔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2050년 전후로 매년 2,000개에서 4,000개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 기후 변화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빙하의 미래는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더 오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합니다. Yeah, so under 1.5 degree warming, our simulations show that we can keep 100,000 glaciers at the end of the century. So that's more or less 50% of all the glaciers we have today. While if we would go to a 4 degree warming world, then we will only keep 18,000 glaciers. 빙하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빙하와 빙상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늘어나고 저지대 해안과 섬 지역은 심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What are the ice sheets doing at the moment? And what does that tell us about them? And as they say, they're losing 400 billion tons of ice per year. 빙하는 전 세계 수억 명이 의존하는 천연 물 저장고입니다. 빙하가 줄면 여름철 강과 호수의 물이 줄어들고 농업과 식수 공급에도 타격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의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해집니다. 게다가 기후의 자연 기록장이라는 빙하의 중요한 역할도 잃게 됩니다. Which means that water can percolate into the firn, that's the compacted snow that is on top of the firm ice, and therefore contaminate the climate signals. 빙하는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란 걸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미래 인류의 삶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가 최악의 독성 스모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당국자들은 물을 뿌리면 해결된다거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을 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뿌연 안개 속에 갇힌 뉴델리의 상징 인디아 게이트. 관광객들로 붐벼할 거리는 한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매캐한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등에 산소통 대신 공기 정화용 화분을 메고 가스 마스크까지 쓴 채 정부의 무능을 질타합니다. 시민들은 숨쉴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절규합니다. That I can't breathe and my children can't breathe and grandchildren can't breathe and yeah, generally that the state of the, I mean, this is our capital city. It's a shame. 문제는 당국자들의 안일한 인식입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은 대기질이 좋았던 날만 골라 발표했고 델리 시장은 물을 뿌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So the first thing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do is to be honest about the problem that we have. The right diagnosis is extremely critical. You won't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if you only focus on symptom and not the source. 실제로 도심 곳곳에 대기질 측정기는 고장난 채 방치돼 있고 측정소 숫자도 턱없이 부족해 실제 오염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기오염이 조산과 유산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키며 인도에서만 매년 추가 사망자 150만 명이 나온다고 경고합니다. It is true right now that the deaths related to air pollution are not being counted. And the reason why it's not being counted is because there is no systematic mechanisms to assess that process, that impact. 정부 예산의 60% 이상이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이 아닌 먼지 털기식 물 뿌리기 작업에만 투입되는 사이
인도 시민들의 폐는 오늘도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 대상은 44명으로 늘었고 항공조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됐는데요. 유가족들은 책임자 엄벌과 함께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습니다. 활주로 끝에 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은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콘크리트 둔덕의 공사와 허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객기 참사 수사 대상은 관제와 조류 업무 등 5명을 포함해 4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항공기 블랙박스 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혐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료 공유나 이런 게 안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한 대로. 하지만 참사 발생 1년이 되도록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사 상황도 전혀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자 처벌 0건, 구속 0건, 자료 공개 0건, 진실은 단 한 줄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인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투명한 자료 공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로 움켜쥐고 책임 떠넘기식의 핑퐁 게임을 하는 동안 진실 규명은 무기한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에게 구조적 2차 가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깊은 상처를 달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이번 주 결론 도출을 위해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통계 왜곡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추산해 의대 정원 결정에 바탕을 다지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는 지난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달간 11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하고 오는 30일 끝장 토론을 통해 어떻게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래 의료 이용량과 의사의 AI 활용 여부 등 변수가 많아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학계, 수요자로 구성된 위원 간 완전한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중장기 의사 부족 숫자와 의대 증원 규모도 단일안이 아닌 최소에서 최대 범위로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거쳐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할 전망입니다. 의료계는 벌써 추계위 논의가 졸속으로 흐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추계 결과를 공개해 추계위 데이터 오류를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요구한 모델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미도출 시에는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추계위 끝장 토론 결과를 기점으로 현 정부 들어 겨우 진정된 의정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고환율의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국내 주요 기업 절반은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어려운데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고환율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의 내년 경영 전망을 물었습니다. 응답 기업의 52%가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18%는 매우 어려울 것, 34%는 대체로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영상 주요 위험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을, 대외적으로는 환율 위험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고환율이 주요 기업에도 부담인 셈입니다. 과거엔 고환율이 달러로 돈 버는 수출 기업의 호재로 여겨졌지만 이젠 그 공식도 깨졌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과거에는 국내에서 수출 경쟁력으로 상세가 됐었는데 지금은 해외 생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들 기업보다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 사정은 더 팍팍합니다.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고환율로 피해를 봤습니다. 수입만 하는 기업은 70%가, 수출만 하는 기업도 14.2%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의뢰 입장인 중소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늘어난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중입니다. 고환율로 인해서 원재재 가격이 약 한 20%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 단가를 반영하기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판단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0원대지만 이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에서 내년 경영 전망도 암울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근 감귤 가격이 오르면서 시중보다 저렴한 못난이 귤의 직거래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송을 받아보면 먹지 못할 수준의 저품질 감귤인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이달 오래산 노지감귤 평균 도매 가격은 5kg 기준 13,500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올랐고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50%나 급등한 수준입니다. 생산량이 늘었지만 당도가 높고 딸기 등 대체 과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자 상품의 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주말 야간에 불시 단속을 실시해 상품의 감귤을 유통하려던 성가장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물량은 600kg 규모로 이들 성가장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을 이용해 상품의 감귤을 상품과 섞어 포장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SNS를 통해 못난이 귤, 가정용 귤이라는 이름의 귤을 구매했다가 먹지 못할 수준의 비상품 감귤을 받았다는 민원도 40건 이상 접수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상품의 감귤 1,200kg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선별 강화, 품질 관리, 생산량 조정 등을 통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상품의 감귤을 시장에 유통하는 것은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온 제주 감귤 농가의 소득과 공정한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귤 최대 주산지인 서귀포시는 오래산 상품의 감귤 유통 위반 행위만 67건에 물량 9,600kg을 적발해 과태료 6,5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은 가격 안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유통 현장의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어느새 올해 마지막 휴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한파가 주춤하면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상 0.5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 높고요. 낮에도 6도까지 올라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은 오늘도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이 비구름이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해서 내일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눈비 소식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0.5도, 청주는 1도, 부산은 2.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 5도, 광주와 울산은 10도까지 오르는 등 충청 이남 지역은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만 수요일부터 다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구경 가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